사랑과 집착의 차이 2. 산본 학원 현정. 수업을 끝내고 교무실로 와서 퇴근 준비를 했다. 겨울을 알리는 비는 추적추적 내린다. 그래, 아빠가 빨리 갈게. 실장님은 아들과 통화 중이신가 보다. 왜 부러운 걸까? 퇴근하고 기다리는 아이와 사모님이 있으니 즐겁겠지. 난 에휴. 성준아. 성준이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실장님을 쳐다봤다. 미안, 오늘 집사람이랑 약속이 돼 있어서. 그래, 미안하다. 성준 씨가 어쩐 일일까? 조용히 외투를 걸치는 실장님에게 다가갔다. 성준 씨가 무슨 일 있어요? 실장님이 단추를 채우며 나를 쳐다본다. 술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 아, 가끔 현지를 가르칠 때 보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전화하기도 좀 그렇고 임자 있는 남자를 뭐하러. 성준의 집 성준. 성호 이놈은 주말은 가족과 함께 라는 말을 아주 잘 지키는 놈이다. 가끔은 화도 났지만 부럽다.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창문을 여니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날은 미정이와 파전에 막걸리 한잔하면 딱인데. 잃어버린 우산 같은 노래를 들으며 막걸리를 원샷한 우리 미정이는 그러겠지? 야. 파전 한 점씩만 먹으라고 그랬지? 이게 한 점이잖아. 그러면 미정이는 젓가락으로 파전을 잰다. 가로세로 5cm 이상 먹으면 죽는다. 나도 모르게 투정을 부리는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빙긋 웃었다. 호주엔 어떤 남자들이 사나? 우리 미정이 같은 여자를 감당할 남자가 있을까? 있겠지. 나보다 돈이 많아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것이고 나처럼 다른 여자 보며 침 흘리거나 그러지도 않겠지. 쓰레기 같은 새끼. 난 그냥 평생 여자 만나지 말고 혼자 살아야지 하고 다짐한다. 따르릉. 전화가 왔다. 밤에 누굴까? 성호가 마음이 바뀐 건가? 저 현정이에요. 헉. 현정? 얘가 왜? 현정 씨 어쩐 일이에요? 칼국수 한 그릇 하실래요? 그래, 평생 여자 안 만날 거니까 오늘 한 번만. 아니, 여자가 아니잖아. 그냥 강사 동료잖아. 그래, 이건 절대로 다짐을 깬 것이 아니야. 그래요. 그럼 포장마차에서 보죠. 우체국 앞 포장마차. 역시 비가 오면 이런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셔줘야 운치가 있지. 포장마차 천정으로 빗소리가 후두둑 후두둑. 갑자기 내가 윤동주가 된 느낌이다. 포장마차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 아니, 꼼장어는 내 안주라. 비가 오는데 현정이는 또 어떤 옷차림으로 오려나? 추운데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서 나를 쓰러뜨리는 건 아니겠지? 어서 오세요. 아줌마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찢어진 청바지에 검은색 코트로 몸을 감싸고 있다. 눈요기 할 게 없네. 아쉽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지집에 예의도 바르고 오늘은 한떨기 목련 같은 얼굴이다.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화장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옷도 그렇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다니면 안 되겠니? 눈요기 좀 하게. 겨울이라 너무 추울까? 아줌마, 여기 꼼장어에 칼국수 2그릇 주세요. 소주는 제가 갖다 마실게요. 오뎅 국물을 앞에 두고 소주병을 땄다. 근데 현정이가 손을 젓는다. 죄송해요. 운전해야 돼요. 꼴에 차도 있냐? 술맛 떨어지겠네. 술을 좀 마셔줘야 라면 먹고 갈래? 라는 소리도 나올 텐데 아쉽네. 따르릉. 누가 또 분위기를 깨는 건가? 여보세요? 미네씨 어쩐. 뭐라고요? 벌떡 일어났다. 현정씨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군포역전으로 뛰었다. 대로로 나가야 택시가 많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빵빵대는 소리가 들린다. 성준 씨. 고개를 돌려보니 붉은색 아반떼가 라이트를 번쩍인다. 성준 씨 데려다 줄게요. 현정. 이 남자 정말 미친 건가? 그렇게 비가 오는데 뛰다니. 성준 씨 미쳤어요? 감기 들어요. 빨리요. 빨리 좀. 누가 죽었나? 왜 이렇게 보채는 것일까? 평촌역에 거의 다다랐을 쯤 서행하는데 그가 문을 연다. 현정씨 고마워요. 나중에 봐요. 그가 빗속으로 사라져 간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천천히 그의 뒤를 쫓아 중심상가로 차를 몰아 들어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노란색 봉고차가 서 있고 성준 씨가 술에 취한 여자를 업고 나온다. 그리고 우산을 받쳐주는 또 다른 여자. 성준 씨가 조수석에 취한 여자를 태우고 다른 여자에게 인사를 한다. 그리고 뭔가 대화를 나누는 듯하다. 노란 봉고차가 평촌을 떠나고도 나는 멍하니 차에 앉아 있었다. 바보. 그런데 부럽다. 저 여자. 다음 날 유원지 도장 미정. 관장님. 그래, 나 관장이야. 왜? 관장님 9시가 넘었습니다. 9시.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야지.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쿨. 관장님 라면 끓였는데 안 드실 거죠? 라면? 그래, 많이들 먹. 뭐? 벌떡 일어났다. 라면이라고. 문을 열고 나갔다. 아우. 눈부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손으로 눈을 가렸다.
관장님, 지금 몇 시? 우리 이사범이 임신을 했나? 왜 입덧을? 도대체 술을 얼마나 드신 거예요? 이사범님, 근데 라면은 김사범이 뒤로 쓰러졌다. 아하하. 끓여드릴게요. 관장님이 좀 사오세요. 아우 미치겠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누가 뒤에서 해머로 뒤통수를 계속 친다. 시펄, 다시 술을 먹으면 성을 간다. 그래 내일부터 이미정이다. 그럼 또 먹어야지 김미정이 될 때까지. 마트로 들어갔다. 이모가 나를 보더니 입을 저억 벌린다. 마트 벽에 걸린 거울에 나를 비춰보았다. 머리는 사자의 침 자국까지 딱 내 스타일이라고 오빠가. 아니, 라면 먹고 씻어야겠다. 술을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죄송해요. 이모, 밖으로 나왔는데 이사범이 씩씩거리며 봉고차를 닦고 있다. 아니, 누가 운전석에 이렇게 물을 뿌려 놓은 거야? 물을 뿌려? 뭔 소리야? 관장님 혹시 어제 이 차 몰고 나갔어요? 누가 창문을 열어놨는지 운전석이 다 젖었어요. 뜨끔. 모르겠네요. 누가 그랬나? 뒤통수가 좀 뜨거웠지만 도장으로 올라갔다. 젠장. 기억이 안 난다.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와 미니에게 전화를 했다. 술 좀 작작 처먹어라, 이년아. 야, 나 근데 집에 어떻게 온 거야? 그냥, 대리기사랑 마트 이모랑 나랑 간신히 부축해서 올렸지. 아우, 여기저기다 난 민폐만 주는구나. 미안하다. 미니야, 나중에 내가 밥 살게. 다시 마트로 내려가 음료수를 고르는데 이모가 나를 보는 표정이 좀 묘하다. 계산대에 음료수를 올리며 물었다. 어제 죄송했어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면서요? 근데 이모가 잠깐 눈치를 보더니 대답한다. 총각이 얘기했어? 나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더니. 초총각. 그럼 이 화상이? 3번 학원. 이제 현지는 성준 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강의가 너무 재밌는지 가끔 언질 손을 치켜들기도 하고 가끔은 앵기기도 한다. 절대로 질투가 아니다. 그냥 버릇없어 보여서. 스트라토 바리우스 forever. I stand alone in the darkness. The winter of my life came so fast. Memories go back to childhood. To days I still recall. 현지야, 잠깐만. 요 여우 같은 년이 이젠 성준 씨 곁에 바짝 붙는다. 현지야, 팝송은 더 어렵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감성이고 어떤 심정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런 버릇없는 년. 나도 성준 씨한테 어려워서 못하는 말인데. 당돌하게 저게 무슨 짓이야. 근데 성준 씨는 빙긋 웃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옛날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도령인데 집안은 그야말로 다 쓰러져 갑니다. 그래도 꼴의 양반이라고 글 공부를 하며 살았고 아내가 삭바느질에 소일거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보, 친구들이 왔는데 술상 좀 봐오세요. 아내가 차려온 술상으로 남자는 부어라 마셔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취해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머리에 수건을 덮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리를 다쳤는지 절고 있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잡아 수건을 벗깁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아내는 스님처럼 머리가 없습니다. 이유를 묻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돈이 없어서 머리를 잘라 팔아서 술상을 올렸습니다. 그럼 다리는 왜 젓는 것입니까? 땔감이 없어서 어두운데 나무를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남자는 아내를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 서서 절을 올립니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보겠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어둠 속을 헤매었고 아무것도 없는 한량입니다. 이런 나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아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부터 남자는 술은 입에 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내는 그런 남자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더욱 고생하고 어떤 날은 코피를 흘립니다. 남자가 코피를 닦아주자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위하듯 급제하시면 나라에도 이렇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헌신이었을까요? 남자는 무과에 당당히 합격하고 장군이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려 4년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남자는 마지막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개선합니다. 이젠 당당히 개선 장군이 된 남자는 임금 앞에 섭니다. 임금은 장군에게 어주를 따라줍니다. 이 나라를 지켜준 장군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남자는 임금이 따라준 어주를 거부합니다. 그 당시엔 임금이 주는 술을 거부해도 반역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임금이 묻습니다. 장군은 짐이 따라주는 술이 실소. 그러자 장군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임금이 껄껄 웃습니다. 이 나라를 구한 건 장군이 아니라 부인이군요. 임금은 옥으로 만든 비녀와 보물을 하사하고 부인에게 감사 표시를 하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남자가 고향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내는 지병으로 숨을 거둡니다. 남자는 싸늘히 식은 아내의 시신을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파르라니 깎은 머리를 보고 나는 다짐했지요. 장군이 되겠다고요. 근데 내 마누라도 못 지키는 놈이 무슨 장군이라고. 그 한여름에 남자는 아내의 시신을 껴안고 사흘 밤낮을 통곡합니다. 으앙. 선생님 너무 슬퍼요. 현지 인연이 성준 씨를 껴안고 징징거린다. 달려가 현지를 떼어 놓았다. 요런 여우 같은 년. 성준 씨가 웃으며 노트에 글을 쓴다. 나는 어둠을 헤매었고 아무것도 없는 한량입니다. 이런 나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나요? Forever. 따르릉. 성준 씨가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냈다. 여보세요? 야, 현지와 내가 깜짝 놀랐다. 조용한 강의실이라 너무 잘 들린다. 야. 누가 너 보고 나 데려다 달랬어? 다시는 여기 오지 말랬지? 근데 성준 씨는 슬픈 눈으로 듣고만 있다. 나 좀 제발 내버려 두라고 이 새끼야. 부탁이라고. 성준 씨는 변명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현지야. 그런 장군의 마음으로 이 노래를 다시 불러봐. 지금 누구예요? 신경 쓰지. 애인한테 새끼라는 소리까지 들어요? 난 그때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모르겠다. 미정 씨 그렇게 안 봤는데. 그만하라고. 아무리 애인 사이여도. A18 그만하라고. 18? 현지와 난 얼음이 되어버렸다. 뭐지? 이 남자 정말 무섭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새끼를 사람 만들어준 여자라고. 내가 뭔데 내 여자를 평가해. 너 같은 년 10명 줘도 안 바꾼다고.